빨리 할까요? 해도 되나? 10분 됐나? 됐죠? 후다닥 하고 갑시다. 자, 이거 저희 학습 한 번만 더 써보려고 일단 냈거든요. 그래서 사례형으로 한번 써봤는데, 약간 물어보는 순서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뭐 사례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A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내가 이렇게, 일단 A종업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어떻대요? 일을 잘하니까 동료들이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인센티브 받고, 그렇죠? 그래서 A종업원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걸 알았대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스스로 도맡았는데 B종업원은 지금 뭐가 포인트입니까? A종업원이 이렇게 해서 저런 걸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봤대요. 그죠? 아, 그래서 회사 안에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아실 거예요. A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동적 조건화 이론에 따라서 행동 변화가 일어난 거고 B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종업원을 보고 배운 거니까 사회적 학습 이론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작동적 조건화 이론이라고 돼 있고 이것과 지금 강화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유형 4가지, 그 다음에 강화의 일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 개념하고 행동 수정의 효과 이렇게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학습 이론이죠. 사회적 학습 이론의 내용을 쓰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사회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행동 변화를 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대리 학습, 그 다음에 자기 결정, 세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영향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자기 결정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올리는 거고, 이 자기 효능감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동기부여 이론을 끌고 와서 같이 이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결정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효능감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에 주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논해봐라라고 했으니까 잘 엮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론의 내용도 쓰고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사회적 학습 이론 즉 학습 효과다라고 하는 것도 잘 엮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보죠. 자, 일단 학습은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학습의 개념정의다라고 한다면 얘는 영구적인 행동 변화죠. 자, 뭐에 의한 거예요?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작동적 조건화 이론은 직접 경험에 의한 행동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앞에서 봤던 그 사회적 학습 이론은 간접적 경험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학습 이론인데 얘는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습 이론은 크게 행동주의 학파와 그리고 인지론이다 라고 하는 양대 학파의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A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학파 중에서도 작동적 조건화 그리고 B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론의 하나로 이제 볼 수 있는 사회적 학습 이론으로 우리가 각각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종업원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동적 조건화 이론의 대두 배경은 쏜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이고 그래서 핵심 주장이 스키너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행위는 결과의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의 내용으로 와서 우리 스키너는 그냥 아무 행동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행동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사적 행동과 특정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작동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로 인간 행동을 구분을 하고 이 중에 이 작동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반복시켜서 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작동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반복시켜서 어떻게 그 행동으로 변화를 시킬 건지 바로 학습의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려주셔야 되고 자, 핵심적인 건 이제 뭐예요? 인간의 행동 변화는 강화를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도 그 유사한 상황에서 그 보상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다라고 하는 건 이 자극에 의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한 거다? 이 강화와 만족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저 단순히 처음 들어오는 저 자극에 의해서는 학습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극은 뭐라고요? 행동 유발의 하나의 단서일 뿐인 거고요. 자,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 행동을 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물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강화의 개념이 대두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론의 평가이다라고 하는 건 자, 인간을 행동의 주체자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행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을 행동의 주체자로 이제부터 볼 수 있게 됐고 이제 무의식적인 반사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무슨 행동도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작동적 행동도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행동까지 학습 대상으로 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어쨌든 행동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행동의 원인으로 감정, 사고, 정신 상태, 특히나 인지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려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한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강화로 가봅시다. 자, 우리 작동적 조건화 이론을 통해서 행위의 결과물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한 구성원의 행동 수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됐죠? 자, 이와 관련해서 강화 이론이 나오죠. 이 결과물을 뭘 주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바람직한 행동은 어떻게 해요? 반복시켜서, 즉 행위 결과물을 이용해서 반복시켜서 습관화를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뭐 하는 거다? 이것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우리가 강화 방법이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강화의 유형으로는 4가지가 있었죠? 이건 그림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예시까지만 쓰라고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단독으로 막 25점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3번 동그라미로 강화 유형별 성공적 운영 방안 같은 걸 좀 써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 학습 전체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 강화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 결과 제공해서 특정 행동을 반복시키는 거. 예시는 아마 아실 거고요. 자, 부정적 강화는요.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해서 특정 행동이 반복되게 만드는 것. 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불유쾌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 속어는 긍정적 강화 요인을 제거해서 특정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화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일정 계획과 같이 봐야 되는데, 강화 일정 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강화를 대체, 강화 요인 또는 강화의 유형을 대체 언제까지 몇 번을 줘야 되느냐 자체를 조절해서 뭐 하는 거다? 행동을 지속시키는 거다라고 풀어 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본 것부터 쭉 한번 연결해 봅시다. 학습이다라고 하는 건 행동이 영구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긍정적, 부정적, 속어, 벌이라는 강화물을 주다가 멈춰도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학습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이걸 언제까지 몇 번을 줘야 완전히 학습이 끝나냐? 영구적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영구적 행동 변화 일어났으면 얘 그만 줘도 계속 그 행동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화 일정 계획에서는 중요한 게 개념이나 예시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다가 멈춰도 그 행동이 영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바로 행동 수정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4가지 일정 계획을 할 건데 이 행위 수정의 효과다라고 하는 건 2가지를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야, 새로운 행동을 빨리 학습시키니? 그죠? 행동 변화다라고 하는 게 빨리 일어나? 이거야. 새로운 행동으로 빨리 바뀌어? 그 다음 2번째로 논의해야 되는 건, 야, 강화를 주다가 말아도 계속적으로 그 행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행위 수정의 효과죠. 당장 새로운 행동을 빨리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강화물을 주다가 멈춰도 그 행동은 계속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로 저희가 계속 나누어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적 강화는 요게 포인트죠. 할 때마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고. 자, 그러면 연속적 강화를 이용하면 새로운 행동을 빨리 배우니? 물어봤더니 그 행동과 보상이 무슨 관계다? 도구적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 행동 되게 빨리 바꿔. 자, 근데 학습자에게 포만 효과이다라고 하는 걸 주다 보니까 이 행동 변화의 지속성이 보장이 안 돼. 그렇죠? 자, 게다가 또 보시면 작업자의 성과를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 단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단속적 강화입니다. 자, 얘는 이제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 강화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고정간격법은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규칙적인 시간대라고 하는 거 아실 거고 뭐 예시도 당연히 아실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새로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걸 빨리 학습하게 만들긴 하지만 자, 뭐가 포인트입니까? 얘는 또. 자, 그리고 보상 시기가 임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보이는 패턴을 보여서 평균적이고 약간 불규칙한 성과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강화가 중단되면 어떻게 된다? 바람직한 행동은 급속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변동간격법. 얘는 불규칙한 시간대죠? 자, 그래서 얘는요, 보시면 언제 자기 행동이 평가되고 보상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늘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게 돼서 약간 높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대요. 자, 그리고 강화가 중단된다라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행위는 서서히 사라진다라고 해서 속어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고정비율법은 일정 횟수, 그렇죠? 자,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얘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치. 자, 얘도 횟수예요. 예를 들어서 테일러 같은 테일러식 차별성과급 생각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일일 표준 생산량 40개. 그 이상부터는 야, 개당 뭐 1.5배 더 줄게. 라고 하면 40개는 무조건 열심히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동 많은 결과를 가져와서 높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만 더 이상 40개 이상 만들 때 1.5배 더 줄게라고 하는 그 성과 급제가 없으면 바람직한 행동은 급속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변동비율법. 얘는 불예측적인 횟수가 포인트인 거고, 자, 얘는 어때요? 얘 역시 자, 변동이죠. 얘도 언제 줄지 몰라요. 여기서 봤던 요거요. 자기 행동이 평가되고 언제 보상될지 얘도 예측을 할 수 없어. 변동이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낳는다. 높은 성과 향상을 가져온다. 게다가 강화가 중단돼도 어떻게 돼요? 서서히 바람직한 행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 이 부분 생략 가능하지만 그래도 경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풍성하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시사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고 일단 챙겨 놓으십시오. 아마 경조 응시생들은 뭐 관련이 있든 없든 거의 다 써요, 그냥 막.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또 특이해요. 경조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대답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래도 준비를 한 거니까. 자, 보면 변동자 들어간 애들이 행동 수정 효과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어떻다고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보상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상의 특성에 맞게 이런 방법들을 조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맞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학습 이론이죠. 자, 얘는 부재로 키워드 잡아라라고 하면 바로 간접 경험이에요. 그럼 앞에서 봤던 작동적 조건화 이론은 키워드가 직접 경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관찰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고요. 자, 요 아래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스키너는 환경의 자극과 행위의 결과에 의해 행동이 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환경의 자극이 뭐야? 트리거 역할을 해서 그지? 특정 행동의 유발에 단서를 제공을 해줘. 그래서 내가 우연히 그 행동을 했는데 우와 5만 원을 줘.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 학습 이론은 아닌데 인간의 인지, 정신적 과정이 환경에 대한 반응 형태를 결정하는 거야. 누가 결정한다고요? 인간의 인지나 정신적 과정이 뭐 하는 거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너는 제3자가 무슨 행동을 해서 뭘 얻었는지를 인지를 어떻게 했어? 그지? 그리고 너 스스로 그거를 조율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요걸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그 행동으로 변화를 시켜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다 아실 거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와서 그림 그려주시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죠? 이 정보가 인지 구조 속에서 처리가 돼서, 즉 개인의 인지적 처리를 거쳐서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인지, 나도 저거를 보고 배워야겠다. 나도 저렇게 행동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인지적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학습의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이 세 가지 영향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대리학습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 50점 문제에서 일부러 물어봐서 이렇게 줄글 표시가 돼 있지만 만약에 사회적 학습 이론이 따로 나오면 대리학습 과정은 일일이 다 개별 목차 잡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대리학습은 뭐야? 제3자를 모방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이고, 자, 일단 관찰 대상의 주요 특징을 관찰해서 인식하는 그 인식, 주의 과정.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자, 그 관찰 대상의 영향력과 행동의 내용을 저장하는 기억 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걸 그대로 모방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가죠? 재생 단계. 자, 내가 그 제3자의 행동을 똑같이 해봤더니 나한테도 어떤 보상이 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동기화 과정.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자기통제입니다. 자, 자기통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려웠죠? 자,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인지적 판단과 부합이 되고 환경의 자극과 행동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돼? 자기 강화를 시켜서 학습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랬잖아. 막 이거 그림 보고 막 하나하나 해석했잖아. 기억나요? 그죠? 뭐 안 봐도 다 알잖아. 그치? 첫 번째 뭐야?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야. 생각한 대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내가 인지하는 정보와 내 행위 변화의 결과라고 하는 게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자기 강화를 통해서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행위가
인지적 판단과 부합, 내 생각대로 행동이 되고, 자, 그 다음 뭐, 환경의 자극과 행위의 결과, 즉, 정보. 맨 뒤에 있는 행동 변화.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통제를 하려고 한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강화를 통해서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스스로. 그치? 누가 5만 원을 주든 안 주든. 자, 그럼 이제 자기효능감. 아시는 것처럼 특정 과업에 있어서의 자신감이다 라고 봤고, 이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은 아시는 것처럼, 자, 인간의 인지체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지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환경과 행동을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안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인지 처리했느냐에 따라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인지 발달에서 사회적, 정서적, 동기적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측면 뭐 고려했어? 대리학습. 정서적 측면 뭐 고려했어? 자기결정. 동기적 측면. 자기효능감. 했죠? 자, 이걸 고려해서 인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자, 게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여전히 행동 변화로만 설명을 하지 정신적 활동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 못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이론을 했던 이 실험을 했던 게 최적의 작업 조건 만들어 놓고 그 조건 하에서 뭐 애들한테 인형 보고 뭐 인형 놀이 해보게 하고 뭐 하고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 실험실에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을 정리한 거라 단편적인 행동은 설명되지만 실험실 밖의 일상적 생활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한 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 이거지. 분명히 우리가 예시로 얘기했던 거 이거 아니에요? 야, 우리 김 선배가 노무사 붙어서 취업했대. 그러면 A라는 애는 노무사가 뭐야? 나도 그거 할래. B라는 애는 야, 술 한잔 쏘라 그래. 이렇게 한다 그랬죠? 왜 이 차이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치? 왜 누군가는 이거를 나도 노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제 여겼는지 근데 누군가는 그냥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그 원인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체계가 어떻게 발달을 하고 이런 발달이 관찰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딱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사회적 학습 이론 다 봤죠? 그러면 이거 다 보고 나니까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엮어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자, 보시면 대리학습이 뭐요? 자기결정이라는 정신적 측면과 자기효능감이라는 동기부여적 측면 이것과 상호작용할 때 학습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 같다. 그렇죠? 따라서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 자기결정감과 자기효능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 올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시키자고? 학습 동기 유발을 한번 시켜보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서 오케이. 그럼 이와 관련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자기결정 이론, 자기효능감 이론. 했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기복 교수님은 학습 챕터를 동기부여 쪽에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학습 동기라고 해서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사회적 학습 이론? 그리고 작동적 조건화 이론도? 왜? 스스로 특정 행동을 일으켜서 그 행동을 반복해. 그러니까 동기부여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하고 같이 엮어서 갔습니다. 그럼 자기결정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평가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대두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완전한 내적 통제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 가장 어때요? 가장 효과가 좋더라.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렇죠? 인간의 동기는 이럴 때 가장 높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에요. 이거 미기출이라서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결정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림 그려주고 자, 인간의 행동 통제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 하나 없네. 내부, 내면 통제. 완전한 내면 통제.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두 문자는 아마 아실 겁니다. 외, 표, 동, 통, 내. 라고 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 이 인간의 행동 통제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완전한 내면 통제에 의한 행동을 했을 때 얘네가 다 좋아. 그럼 내면 통제에 의한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역자감 올려줘야 돼. 그럼 역자감은 어떻게 올리는데? 다양한 지원 정책이 들어와야 돼. 자, 이 논리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행동 통제 유형. 그래서 만약에 얘가 또 혼자 나온다, 솔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또 하이목차 일일이 잡고 5가지 별도로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가볼까요? 외부 통제는 뭐가 포인트예요? 흥미 없어. 근데 뭐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혼나. 그치?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표면적 내면 통제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회초리 들고 있는데, 그치? 그럼 뭐야? 얻어 맞으면 친구 보기 쪽팔리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여기는 동일시 내면 통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기도? 엄마가 회초리 들고 있어. 회초리 들고 있는데, 뭐야?
내가 생각해도 지금 공부하는 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내일 시험 빵점 맞으면 안 되니까. 그죠?